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던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저렴한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청 기준 1시간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집 근처로 커다란 강변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이나 수도권 근교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큰 부담 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땅값 정도의 가격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오늘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상태의 전원주택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주택은 사실상 600만 원 정도로 취득 가능한 상태에 토지를 모두 포함해 취득하시더라도 6,6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니 정말 수도권 인근 전원주택이 처참하게 대폭락한 상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꽁꽁 얼어붙은 강변이 보이고 있으며 주변으론 혐오시설이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아름다운 전원주택들도 꽤 많이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분들에 대한 배척이나 텃세가 심하지 않으며 별도 발전기금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 없고 부담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창에 행복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은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물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내부로 이동이 가능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현재 영상 속으로 보이는 삼거리에서 조금 더 직진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제설 작업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새벽에 대설이 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눈이 많이 오더라도 발이 묶이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소재한 3m 폭의 현황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진입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겉모습을 확인해 본다면 주택 외부가 그리 험한 편은 아니라 생각되고 있으며 집 앞으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있고 크진 않지만 작은 정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공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진입 가능한 곳과 경계면 중 일부에 대해서 석축을 이용해 마감해 두신 상황이며 본체 공간의 옆으로 위치한 부속 건물과 주택이 위치합니다. 주변으로 막힘이 없는 상태라 채광량은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을 감안해 지붕의 경사도가 다른 주택들에 비해 조금 더 가파른 상태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확인해보면 빈집으로 조금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라 앞마당으로 자풀들이 보이고 있고 부속 건물에 위치한 우편함에 가득 들어찬 우편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민등록 등재자가 없는 상태에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육안상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땅과 주택을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하시는 상태지만 사실상 땅값의 전부를 가져가시는 상황이다 보니 촬영을 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분들이 방문하셨고 지금은 사실상 인기순위 1번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오늘 정보를 토대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신 뒤 적당한 가격대로 취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대지면적은 337제곱미터 101.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사용하시기엔 다소 작은 면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토지가액이 그리 높지 않아 주변으로 위치한 농지를 매수하신 뒤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고 바로 옆으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부속 건물을 철거하신 뒤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항공에서 살펴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앞집과 조금 가깝게 접한 편이라 다소 답답한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고 주변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아닌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농번기가 됐을 때 예상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추후 매도하실 때도 좋아 보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을 살펴보면 전체 건물들의 면적은 202.19제곱미터 61.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6.74제곱미터, 29.2평입니다. 물론 주택의 옆으로 부속 건물과 제시외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고 실제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건물 면적의 아쉬움은 느끼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8년 9월 8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주택이지만 외부의 상태는 준수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적인 보수 비용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의 외벽은 목재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플라스틱 이중창 샤시로 마감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LPG 보일러 및 전기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난방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법하지만 LPG와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니 난방 비용에 대해선 안심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주택의 뒤편으로 이동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 토지 측량 후 설치된 빨간 말뚝이 보이고 있으며 뒤편으로는 다른 분들의 명의로 이뤄진 토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뒤편 공간에는 현황상 창고로 사용 중인 공간이 보이고 뒷문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게 이뤄져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셨던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정리는 필요해 보이긴 하나 양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창문으로는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 틈새를 막아두는 작업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 사용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 덕분에 아쉬운 부분들에 관련해선 느끼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와 주변 환경,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에 관련한 내용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337제곱미터, 101.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사용 중인 경계면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경계면은 지금처럼 표시되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 중인 토지는 지금 상황과 같았습니다. 물론 주변 주택 소유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 중인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 낙찰 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경계면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일부가 뒤편 토지를 침범하는 상태로 추정되는데 측량을 진행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선 뒤편으로 설치된 공간 중 일부가 뒤편 토지를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의 경우 9평의 면적으로 이뤄진 대지인데 만약 여러분께서 측량을 진행하신 뒤 타인 토지를 침범한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9평의 면적을 가진 대지를 매수하시거나 소유자분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범하는 면적이 작고 철거를 진행하더라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와 접한 도로의 경우 사유지로 이뤄진 토지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현황상 도로에 건축허가도 이 도로를 통해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니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분쟁의 여지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보다 조금 더 깊숙이 위치한 곳에 조성된 전원주택도 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상태니 도로에 관련한 분쟁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들의 면적은 202.19제곱미터, 61.1평이고 지금 표시되는 경계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96.74제곱미터, 29.2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주택 내부는 3개의 방과 주방 및 거실, 욕실 2개와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08년 9월 8일로 지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주택이지만 내부 구조의 현황이 좋은 편이라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건축물 대장상 창고로 등재된 건물이 소재합니다. 창고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이고 면적은 32제곱미터로 9.6평입니다.
2018년도에 촬영된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2층으로 출입 가능한 외부 계단과 문이 설치되어 있고 창고 2층의 경우 내부 공간이 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꾸며져 있어 제시외 건물 미음번과 비읍번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64제곱미터 19.3평입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목조로 이뤄진 차양이고 면적은 24.14제곱미터 7.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조적조로 이뤄진 세탁실 공간, 면적은 5.6제곱미터 1.6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목조로 이뤄진 차양, 면적은 6.8제곱미터 2평이고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목조로 이뤄진 창고 공간에 면적은 4.83제곱미터 1.4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미음번과 비읍번의 경우 공부상 등재된 창고의 2층으로 소재하는 공간들이고 면적은 4.2평, 5.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지하수 관정이 소재하며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쟁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 기역번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습니다. 방위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뒤편으로는 농지가 위치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며 주변으로 높은 임야들과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아 채광량은 준수한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작고 아름다운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홍천강이 자리 잡고 있으니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차 기준 15분 정도 거리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까지 접근성도 너무나 좋고 수도권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아주 편리한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몽땅 6,600만 원에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홍천, 춘천, 가평, 서울, 양평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홍천군청까진 자차 기준 4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춘천과 가평까지도 자차 기준 40분 조금 더 소요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까진 자차 기준 1시간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막히는 시간대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측으로 소재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차 기준 15분 정도를 이동하시면 강촌 IC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해보면 홍천강을 따라 수많은 레저시설과 펜션들이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남면 행정복지센터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 근처로 가시더라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은 없기 때문에 자차 기준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홍천 모곡시장 방면으로 이동해 주신 뒤 할인마트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엔 다소 불편한 상태라 생각되니 자차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가진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통해 진입해 주셔야 하며 산길처럼 보이는 이곳이 경사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 가파르진 않은 편이라 제설 작업 후 바로 이동 또한 가능해 보이고 있으며 진입하는 도로폭이 넓어 자차 통행성은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전원주택이 위치한 마을은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고 물건지 주변으로 홍천강과 가까운 상태에 집 주변으로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는 유명한 레저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여름 휴가철에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단기 임대를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제가 설명드린 경계면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다시 한번 측량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물건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5,070.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59-4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9,400만 원이나 현재 수해 유찰로 인해 6,6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초대박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 생각되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대에서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한 번 더 유찰된다면 4,6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은 2019년 5월 달에 전체 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현재는 6,6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6,099만 7천 원에 감정평가됐고 현재는 수해 유찰로 인해 평당 2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최저 가격은 6,600만 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땅값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주택을 600만 원에 취득하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아래편으로 전체 평당 가격에 대해서도 기재해 놨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337제곱미터 101.9평,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02.19제곱미터 61.1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도 목조와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8년 9월 8일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도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양성화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의 평가 금액을 생각해보면 주택은 아주 저렴하게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소재, 마곡리 경로당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 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북측에 소재하는 3m에서 4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LPG 보일러 및 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차양은 인접 경계 지상 위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축되고 제시외 건물 미음번과 비읍번은 본건 창고 2층에 소재합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소재한 관정의 경우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사실상 주택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정당하게 취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판례가 존재하는 상태에 2019년도에 주택이 매매된 내역도 있으니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에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폐문부재 상태에 주민등록 등재자가 없고 실제 현황도 완벽한 빈집이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1년 1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아주 깔끔한 매각 물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